당신의 보장을 한 줄 한 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노트 진행의 이다운입니다. 오늘 저희 당신의 보장노트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많은 내용들도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당신의 보장노트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할 전문가들 4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조혁 전문가님, 정은다 전문가님, 이진주 전문가님, 김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는 조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험을 준비하고는 있었는데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셨던 분들, 오늘 보험 용어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기초적인 보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보험을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보험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핵심 보험 용어를 정리해 볼 텐데 조혁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릴 보험 전문가 조혁입니다. 오늘 보험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 용어를 왜 알아야 되냐면 보험 용어는 보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언어로 되어 있는 약속이다 보니까 용어를 모르면 약속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장받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내가 내는 돈이고요. 납입 방식은 월납, 연납 등 다양합니다.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계약 효력이 상실할 수가 있고요. 보험금 같은 경우는 사고나 질병사고 시 받는 보장금액입니다. 진단 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장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살펴봤는데요. 보험료와 보험금입니다. 그럼 이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용어들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는 내가 계약을 한 사람,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사람,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준비한 주체자인데 이 보험료를 납입을 책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지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피보험자는 사고나 질병의 보호의 대상입니다. 보험 준비 시에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보험사에 말을 해야 되고요.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가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하고요. 보통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빠가 아이 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자는 아빠가 되고요. 피보험자는 아이, 수익자는 부모나 아이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이라는 한 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용어들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보험을 준비할 때 따라오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종이 문서로 받기도 하고 또 이메일이나 PDF 파일로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증권이나 약관 그리고 주계약, 특약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증권은 얇은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안에는 핵심 내용의 요약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얼마를 보장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약관은 두꺼운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계약의 상세 설명서가 적혀 있고 보장 조건이나 제외 항목, 청구 절차 등 모든 세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계약 같은 경우는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고요. 보험의 핵심 목적, 주계약만으로도 보험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약은 주계약 안에 붙는 선택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계약 없이는 단독으로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암보험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주계약은 암 진단금, 특약은 뇌졸중, 심근경색, 입원비, 수술비 등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 특히나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보험 증권이랑 약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약된 게 보험 증권, 그리고 전체 설명서를 약관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들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점을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관련된 용어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납입기간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고요. 보통 일시납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장기간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요. 종신, 80세, 100세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보장기간은 짧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또 기간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용어가 갱신형, 비갱신형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갱신형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갱신형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어 정리도 한번 해주시고 또 장단점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갱신형 같은 경우는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위험률에 따라 재산정되고요.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장기 유지 시에는 총 납입 보험료가 비갱신형보다는 높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갱신형이라고 하고요.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 시에는 총 납입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유리한데 납입 완료 후에도 만기까지 쭉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갱신형, 비갱신형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용어들 하나씩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용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용어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준비한 보험이 바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보장 개시, 보장이 실제로 시작된 날짜인데 일반적으로 첫 보험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특약은 별도의 보장 개시일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면책 기간은 보험 준비 후에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암보험 같은 경우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감액 기간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인데 또 예를 들면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는 보통 50%만 지급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 모르고 있었다면 굉장히 손해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보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용어들 기억하셔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유지하다 보면 보험을 못 내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이제 재정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또 깜빡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실효나 해지, 부활이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요 용어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실효, 해지, 부활 같은 의미 같지만 좀 다릅니다.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해도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고요. 일반적으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납입만 한다라고 하면 보장은 쭉 유지가 됩니다. 실효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계약이 중지된 상태, 즉 냉동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력이 상실되어서 보장은 받지 못하고요. 일정 기간 내 부활 절차를 통해서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부활은 실효된 보험을 일정 조건 아래 살려내는 것, 즉 해동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한다라고 하면 부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건강 심사가 필요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면책 기간도 다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종료한 거고요.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지 후에는 부활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도 신중히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헷갈리는 용어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용어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주셨을지 확인해 보면요. 납입 면제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납입 면제 이렇게 단어만 들어서는 또 어떤 뜻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납입 면제란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쭉 받을 수 있는 걸 납입 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험마다 상의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납입 면제 관련해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보험은 결국 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손해보신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조혁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보험 용어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양한 용어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용어들까지 모두 짚어봤으니까요. 오늘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내 보험 지금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문하실 수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두 번째 페이지는 상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상해보험이라고 하니까 오늘 내용도 꼼꼼하게 들어주세요.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정은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갔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사고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은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해보험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보험 전문가 정은다입니다. 살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져 다쳐보신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럴 때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상해보험인데요. 오늘은 상해사고 시 실손보험만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부터 차분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상해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야겠는데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외부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보장하고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고의로 다쳤다거나 자연적인 질병은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해와 질병을 명확히 한번 구분을 하셔야겠는데요. 내가 길을 걷다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됐다면 이는 상해 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허리 디스크나 우리 어머님들 무릎 연골 질환처럼 서서히 진행된 질환은 질병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해 사고 시 보장받는 대표적인 특약들은요. 진단비, 수술비, 입원 시에는 입원비, 간병비, 그리고 작은 사고가 아닌 조금 더 큰 사고 시에는 후유장애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고 계신데요. 정리해보면 상해 사고는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상해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청구를 하는 게 실비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실비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지 상해보험이 왜 꼭 필요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실비보험을 보시면요. 내가 병원에서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비례형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기부담금 10에서 20%를 공제 후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병원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비급여는
보장 비율이 상이하거나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상해 사고 시 최대 200만 원, 5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한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요. 실비보험은 간병비나 소득 손실에 대한 생활비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보험은 어떨까요? 상해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방식인데요. 내가 실제 치료비를 얼마를 썼든 무관하게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 간병비, 소득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네,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상해보험들이 채워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 상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시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해 사고는 꼭 큰 사고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개는 경미한 접촉사고 시 병원을 내원하시면 염좌 진단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때 입원 치료 시 상해 입원 일당 청구가 가능하고 깁스 치료 시에는 깁스 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꼬리뼈가 골절된 사고인데요. 이때는 골절되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가 당연히 나가게 되고요. 꼬리뼈 같은 경우 주요 부위이기 때문에 5대 골절 진단비에서 추가로 나가게 되며 이 또한 입원 치료 시 상해 입원 일당 특약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부분들 칼질 하시다가 손 베는 경험들 많으실 텐데요. 칼질하다 손을 베어 꿰매는 경우에는 봉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상봉합술 특약 청구가 가능하고 이 봉합 시에 주변의 지저분한 조직들을 잘라내어 시행하는 걸 변연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해 수술비에 해당이 돼서 추가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를 몰라서 놓치시는 보험금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뜨거운 커피에 손을 화상을 입은 경우인데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가 청구가 가능하고 이 화상 또한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비 특약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 놀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경험 많잖아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턱이 찢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봉합술과 상해 수술비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성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그래서 축구하시다 무릎 인대 손상으로 수술하게 되면 인대 봉합술도 상해 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숨겨져 있는 상해 사고들을 언제든 내가 겪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상해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넣어야 할 핵심 특약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헬스나 스키, 등산 같은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시다 보면 특히 헬스하시다 무게 들다 허리를 삐끗하시는 경우, 축구하다가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상해 수술비와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후유장애 특약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이가 있는 가정분들은 더 집중하셔야겠는데요. 아이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가 낮기 때문에 상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은 골절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특히나 골절 진단비는 반드시 챙기셔야겠고요. 이 외에도 상해 수술비, 깁스 치료비, 화상 진단비와 수술비를 챙기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해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만 필요한 걸까요? 그렇진 않은데요. 상해는 직업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 깁스 치료비, 입원 일당과 폭넓은 후유장애까지 준비해 주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해 사고입니다. 이 보험 준비는 정말 필수일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오늘 상해보험과 관련돼서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산재 처리를 했는데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산재 처리를 받은 것도 이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공적 보상입니다. 산재 처리 시 내가 실제 사용하는 의료비는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요. 내가 별도로 준비한 상해보험에서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더불어 산재는 내가 일상생활 중이 아닌 업무 중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상해보험을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해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또 앞서서 사례들까지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나의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해보험 준비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보험이니까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상해보험 준비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전문가님의 마지막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고는 늘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이때 잘 준비해둔 상해보험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나와 맞는 상해보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정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의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 상해보험 꼭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 나에게 어떻게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해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는 유병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질병이 있어서 보험을 못 준비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데 과연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페이지는 이진주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병력이 있어서 보험을 준비 못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들 참고해서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출신 보험 전문가 이진주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가까이서 만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픈 몸보다 더 힘들어하셨던 건 미리 준비된 보험이 없어서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후회였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이미 앓고 계시거나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보험을 포기하시곤 하셨는데요. 요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맞춤형 보험으로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환이 있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즉, 일반 보험 준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 대비 준비 조건이 완화되어서 간단한 질문으로 병력이 있더라도 준비 가능성이 높은 보험인데요.
일반 보험 대비 보장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고 보험료는 10%에서 30% 정도 비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 내용과 한도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유병자 보험인데요. 그럼 이 유병자 보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서 이런 보험이 나왔을까요? 고령화 시대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아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 또한 높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질환만 앓고 계시더라도 보험 준비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은 유병자 보험이 생겼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이런 유병자 보험이 생겨났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유병자 보험 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유병자 보험은 간편고지 종합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나뉘는데요. 유병자 간편고지 종합보험은 대표적으로 325 고지 보험이 있고요. 보장 범위는 일반 보험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일반 보험보다는 완화된 준비 조건이 특징입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병력이 있어도 실손의료비를 일부 보장받으실 수 있고 일반 실손보험 대비 자기부담금은 높습니다. 입원이나 통원 등 기본적인 항목만 보장이 가능하지만 일반 실손보험이 준비가 불가능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네, 유병자 보험의 대표적인 종류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간편고지 종합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325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들어봤던 보험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325 보험을 알기 전에 우선 일반 종합보험 알릴 의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일반 종합보험 알릴 의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진찰이나 검사 후 재검사, 추가 검사 소견을 받았나요? 세 번째, 최근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인데요. 여기서 계속하여라는 글자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 계속하여라는 글자에 집중을 해볼 건데요.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이 핵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나운서님, 제가 만약에 발목을 접질러서 3일 정도 병원 진찰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4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아파서 4번 정도 더 치료를 받았다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중간에 4달이나 쉬었다가 다시 간 거니까 계속하여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발목이 접질렀던 같은 원인으로 다시 아파서 병원에 간 거기 때문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2주치를 약 처방을 받고 다시 그 후에 2주치를 처방을 더 받았다면 그건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설명을 아까 들어봤던 대로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처방을 받은 것이고 도합 30일 이상 처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으로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 까지가 일반 종합보험 알릴 의무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정말 건강한 사람만 준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시겠죠? 네, 맞아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유병자 보험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유병자 보험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유병자 보험의 대표적인 325 고지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25 고지형의 알릴 의무는요. 첫 번째, 최근 3개월 내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최근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인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만 아니오라는 답변이 가능하다면 대부분 준비가 가능합니다. 즉, 병력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요. 65세에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 A씨가 있습니다. 일반 보험으로는 거절 혹은 부담보 할증 인수가 되지만 유병자 보험으로는 간편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또 준비를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제일 걱정일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이제 납입을 해야 할까요? 유병자 보험은 같은 연령, 같은 보장이라도 일반 보험 대비 10%에서 30% 정도 높을 수 있는데요. 이는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보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25 고지에서 이 2에 해당하는 게 입원 수술이었는데요. 2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5년 혹은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다면 더 저렴하게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 보험료에 대한 측면들까지도 모두 체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일반 종합보험으로 먼저 도전을 해보시고 부담보다 할증이다 하시면 그때 유병자 보험과 비교하셔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지 의무를 정말 철저히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준비를 하게 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이 강제 해지되는 경우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준비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 보험 대비 유병자 보험은 한도가 낮게 설정되거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진단금이나 수술비 등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 3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질문에서는 보험을 준비할 때 고지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고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들 내가 아팠던 곳을 숨기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면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는 실컷 냈지만 막상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심할 경우 강제 해지에 처할 수 있으니 무조건 철저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병력이 있었던 분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인 만큼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말씀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언제나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력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례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유병자 보험 더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보험을 준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질문 노트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선입견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종신보험일 텐데요. 오늘은 이 선입견도 걷어내보고 또 나에게 맞는 종신보험은 어떤 건지 그리고 최신 종신보험의 트렌드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은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선입견도 걷어보시고 또 준비를 해야 할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은 언제나 떠나지만 약속은 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설계하는 남자 종신보험 전문가 김전욱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라 하면 내가 사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 아니야? 라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살아 생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핵심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무겁게 느껴지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 정말 평생토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일까요? 맞습니다. 종신보험이라 하면 내가 사망에 대해 평생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언제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보장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크게 상속, 장례비, 생활비 목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20대에서 40대 분들께서 사망보험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이제 이러한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의 무게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종신보험이라 하면 저는 우산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듯 우리 가족에게도 지켜줄 수 있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산이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내릴 수 있는 비에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우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금이랑 내가 냈던 보험료도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닐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럴까요? 네, 예전에는 종신보험이라 하면 내가 사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안에 해약 환급금도 존재를 합니다. 10년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납입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이제 원금 회복기간이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나야 원금이 되거나 원금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품마다 상이를 하지만 5년에서 7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납입을 하게 된다면 10년 차에는 원금 이상이 되는 종신보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 이 부분 체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신보험에는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납입 기간 도중 해약을 했을 때에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도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또 이런 소비자들 입장에 맞춰진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종신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신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별로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종신보험이라 하면 사망보험금을 기반으로 해주는 보험입니다. 어떠한 기능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망보험인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종신보험, 두 번째로 정기보험, 마지막으로 CI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정기보험과 CI 종신보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이라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납입기간은 다양한데요. 10년, 20년, 이렇게 30년으로 정할 수 있고 보장기간 또한 만기 시점이 60세, 70세, 8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 종신보험보다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젊은 가장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조기에 사망할 경우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정기보험 먼저 알아봤는데요. 정기보험에 있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요약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CI 보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종신보험들 중에서 특히나 CI 보험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CI 보험이 왜 안 좋다고들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정말 좋은 부분들은 없는 건지 정확히 CI 보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CI 종신보험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CI 종신보험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리티컬 일네스라고 합니다. 즉 중대한 질병을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중대한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질병 중에 한 가지를 진단을 받을 경우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지급을 받는 비중은 50%형, 80%형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I 종신보험 50%형을 가입을 했을 때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입니다. 거기서 중대한 암을 진단을 받을 경우 이제 사망보험금 1억 원에서 50%인 5천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남은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CI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그런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나쁜 보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보험이 있는데요. 저는 이 CI 종신보험이 현 트렌드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딱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의 즉슨 일반적인 종합보험에서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각각 진단을 받았을 경우 CI 종신보험에서는 딱 한 번만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대한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암의 크기가 얼마 이상인지, 몸의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특정한 종류의 암이어야 한다 등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치 이 시험에 통과를 해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것 같은 건데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 사망보험금이 들어가서 비싸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I 보험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보험인 만큼 이 주의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할 내용들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좀 비싸다는 점,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민을 하셔서 CI 종신보험이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신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종신보험 안에 있는 종류들을 하나씩 보는 거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특징들인지 또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세 가지 보험들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 쉽게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높은 환급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훗날 목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체크하셔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젊은 가장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급금은 기대를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질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비싼 보험료는 물론 보장성 범위도 협소하기 때문에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체크해 보시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을 그냥 준비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I보험에 대한 선입견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CI보험의 단점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이 CI보험에 대해서 정보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저희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종신보험 꼭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종신보험 반드시 필요한 보험일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보험은 확률입니다. 그 중에서 100%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건 종신보험입니다. 이 종신보험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장례비조차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산 대신 빚을 물려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빚 대신 보험금을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신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특히나 나의 가족에게 우산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니까 가장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는 고령이 되어 가시는 분들께서도 준비를 해보신다면 남은 가족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오늘 내용 통해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마디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오늘 말씀드린 종신보험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입견을 전환점으로 바꾸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얼마나 맞는지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잘 체크하시고 혹시 모를 이벤트를 대비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험 전문가 김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종신보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망을 보장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데요. 이 안에도 CI보험이나 정기보험처럼 다양한 종신보험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종신보험을 찾아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신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양식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질문 노트를 통해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이렇게 4번째 페이지까지 보장 노트를 채워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 더 알찬 내용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장노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